랜드야 TV 부동산 스터디 진행을 맡은 진재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스터디라는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초적인 상식,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왜 같은 평형인데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좁아 보일까? 이게 진짜 좁은 건가? 아니면 기분 탓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서비스 면적에 대한 이런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받을 때 공급 면적, 계약 면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별도 우리가 하실 수 있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피스텔 개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피스텔 그러면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두 상품은 출생에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습니다. 모든 건축물들은. 근데 이 건축물 중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법의 규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된다는 거죠. 따라서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이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하고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게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이렇게 건축법에서 오피스텔을 정의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라는 게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라는 건데, 이게 과거에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개수, 화장실 면적, 욕조 설치 금지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현재는 전부 다 삭제되어 있는 상태고, 남아있는 게 오피스텔은 이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이런 오피스텔은 이제 바닥 난방 할 수 없다라는 것만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불리죠.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겉에서 봐서는 구조상, 기능상으로 거의 차이를 느끼기가 어려운 정도로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주택법의 규율을 따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규율을 따른다라는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먼저 알고 계시면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를 우리가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왜 면적이 오피스텔이 작은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피스텔이 왜 아파트보다 면적이 작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서로 면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전용 면적, 그 다음에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을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 테두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을 전용 면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되어 있는 우리가 현관문 열고 나가서 옆집이랑 같이 사용하는 공용면적, 이 부분을 주거 공용면적이라고 한다. 뭐 계단 있고 뭐 엘리베이터 있고 하는 부분, 우리가 서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기타 공용면적이란 뭐 관리동이라든가 뭐 지하 주차장, 뭐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우리 전용 부분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우리가 세트 상품처럼 일부 부담해서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분양받아야 되는 이런 또 면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몇 평짜리 아파트, 뭐 몇 평짜리 오피스텔 이렇게 부를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면적을 우리가 몇 평짜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지하주차장, 뭐 관리동 이런 합한 기타 공용 면적까지 합한 부분을 평수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양하는 곳에서 그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오피스텔은 지하주차장 관리동까지 포함한 면적을 우리가 평수로 알고 있는 거고,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관리동 부분, 기타 공용 면적을 제외한 부분만 우리가 평수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부동산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에 보시면, 개정 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아파트인 경우는 공급 면적에 대해서 표시 광고할 경우에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은 아까 표에서 보셨던 그 아파트를 42평형 이렇게 광고를 할 수가 없고 32평형 이렇게 광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오피스텔은 기타 공용 면적까지 합한 이런 계약 면적을 뭐 충분히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하는 곳에서 몇 평형이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그 면적의 기준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서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건축법에 따르고 하나는 주택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2평형, 32평이라고 알고 있는 이 면적이 아파트에서는 이제 기타 공용 면적이 제외된 면적이고, 오피스텔에서는 기타 공용 면적이 포함된 면적이다 보니까 애시당초 기준이 다른 거죠. 같이 32평이라고 해도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 면적에 있어서는 이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우리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오피스텔에는 기타 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서 실제 사용하는 이런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 서비스 면적의 유무 때문에 또 차이가 납니다. 자, 앞에서 봤었던 그림 중에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 발코니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아파트에는 존재하는 공간,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서비스로 추가되는 면적인 거죠. 아파트에는 존재하는 반면에 오피스텔에는 오피스텔 건축 기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 아파트에는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전용 면적이 25평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면적, 발코니에 해당하는 면적이 더 추가적으로 내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발코니 면적이 5평이다 이러면 아파트에서는 내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전용 면적 25평에 서비스 면적 5평 더하면 한 30평 정도의 실사용 면적이 되는 거고,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25평만 사용하다 보니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넓다, 오피스텔이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발코니, 베란다 우리가 좀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사실은 좀 엄격하게 차이가 나는, 우리가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발코니는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 외벽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생기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베란다는 층간에 이제 서로 면적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옥외 공간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좀 구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아파트에서 주는 이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에 해당한다. 거실이나 방에서 바깥쪽으로 내밀면서 연장된 바닥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코니, 특히 폐쇄형 발코니에 해당하죠. 전부 다 이제 막혀 있는 그런 발코니니까 이거에 해당하고, 이 발코니는 2005년부터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확장을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 반면에 베란다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확장을 해서 사용하면 이제 불법이 되고, 걸리면 원상 회복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매우 좀 곤란한 상황에 이렇게 처하실 수도 있어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이렇게 베란다를 불법적으로 확장을 한 경우 좀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 확장된 부분이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구별할 필요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이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 면적이 작은 세 번째 이유는 안목치수 개념 때문에 이제 면적을 구하는 기준이 되는 선이 좀 달랐었기 때문에 또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면적 구할 때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측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그런데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1998년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고 외벽의 내부선,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에서 봤을 때 벽이 보이는 그 해당 부분에서부터 아파트의 전용 면적을 계산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전용 면적과 내부 공간의 면적이 이제 동일하게 계산이 되겠죠. 반면에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여전히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 면적을 계산을 해서, 이 전용 면적에는 테두리를, 벽이 어느 정도 침범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렇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지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내부 공간, 실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이 한 2~3평 정도 좁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2015년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외벽의 내부선인 안목치수로 전용 면적을 산정하도록 일원화되었다고 합니다. 199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안목치수인지 아니면 외벽의 중심선인지 이 기준에 따라서 같은 전용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벽 두께의 일부가 전용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내부 공간이 좁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다라는 점도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서 면적이
좁아 보이는 면적이 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서 실제 면적이 작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공급 면적의 기준이 다르고 이로 인해서 전용률이 차이가 난다. 둘째,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만들 수 없어서 전용 면적 이외의 서비스 면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현재는 개선됐지만 9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어진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용 면적을 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용 면적이 작을 수 있다라는 세 가지를 봤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제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이제 개념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아파트 평수를 나타내는 그 기준은 공급 면적,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이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수를 인지하고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기에 기타 공용 면적을 합한 지하 주차장이나 관리동의 면적의 일부까지 합한 이 면적, 이 계약 면적을 우리가 평수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다른데 단순히 평당 단가를 계산하는 건 이것은 좀 올바르지 못한 비교다. 그러니까 이런 평당 단가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주제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동산 지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